무자본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맞냐?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루 1시간이라든지 2시간 뭐 이렇게 짧게 시간을 투자를 해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면 저는 다른 부업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한 삶을 가꾸는 오프리입니다. 2023년이 다가고 2024년이 왔어요. 이번 연도에는 여러분들 다 모두 돈길 걸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 공동구매 중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번에 제가 1월 첫째 주에 그 오프리 신년회를 한번 열었거든요. 다양한 인사이트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 공동구매 중개로 인해서 모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공동구매 중개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공유하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정리를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공동구매 중개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팔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던가 또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유통업을 경험해보신 분들의 케이스와 또는 아예 지금 현재 무지한 상태에서 이제 공동구매 중개를 시작으로 이런 유통업에 한번 발을 들이시려는 분들, 일단 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온라인 셀링을 이미 하고 있다든지 또는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판매를 하고 계신 상품이라든지 또는 이전에 판매를 하셨던 상품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공동구매 중개랑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미 파셨던 상품이랑 그 SNS 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결이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가장 자신 있는 카테고리를 먼저 정하시고요. 그 안에서 판매를 해보고 싶은 제품을 한번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략된 부분들은 뭐냐? 온라인 판매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통신 판매업을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자신 있는 판매 카테고리를 정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물건을 어디에 판매를 해볼지만 고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온라인 셀링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본인이 이용을 하셨던 플랫폼이 있으실 거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 폐쇄몰의 형식으로 가격 비노출 형식으로 판매를 한다 라고 판매 방식의 변경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국 이 상품을 원래 오픈마켓에서 팔던 걸 그러니까 가격이 비노출로 되는 조건 아래에서 어디에서 판매를 해볼 것인가만 고민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신 상품이나 자신 있는 카테고리가 육아용품이라고 치면요. 육아용품의 경우 이제 타겟이 누가 될까요? 육아용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용품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함께 협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시너지 효과가 좋겠죠. 해당 육아용품에 관심이 많은 맘카페라든지 또는 육아에 대한 팁들을 좀 공유를 해주는 그런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시면 해당 육아용품에 대한 그런 소구점이라든지 차별점 그리고 제품의 이점과 함께 그 상품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이 타겟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해당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구매 전환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온라인 셀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오픈마켓에 있던 상품을 폐쇄몰에 입점을 한다든지 가격 비노출 조건으로 판매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 경험이 전무하고 또한 유통의 유자도 모르는 상태이다. 거의 저겠죠? 저는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사이트는 있었지만 저는 유통 관련해서는 정말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인플루언서 분들과 함께 인플루언서 커머스를 진행을 하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SNS 별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타겟은 어떤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 제품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뭐 밴드를 통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 제품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정보성이 더 많은지 아니면 시각적인 요소를 더 요구를 하는지, 타겟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라도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 SNS 채널이라든지 유통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왜 필요하냐면 이 공동구매 중개의 장점이 유통 경로 확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와 SNS 채널이라든지 다른 폐쇄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신다면 유통 경로 확장의 메리트를 이렇게 제대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소싱을 하실 때 브랜드 쪽에서도 공동구매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품에 맞춰서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방향성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꼭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쪽에서도 이 상품을 저희가 공급을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향성이 있는데 이런 유통 시장이라던가 SNS 채널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브랜드와의 소통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고, 또한 그런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 인플루언서 분들과의 소통도 수월하세요. 그분들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다양한 제품을 협찬도 받아보시고 광고도 촬영을 해왔을 수도 있지만 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공동구매라든지 셀링이 조금 익숙하시지 않은 인플루언서 분들에게는 저희 벤더분들이 또 그런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고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의 팁을 또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시작을 하시기 전에 이런 시장과 개별 특성 같은 거는 인지를 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공부가 끝나셨다고 하시면 이제는 실제로 움직이시는 일만 남으신 건데요. 유통을 전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통신 판매업 신고, 스토어 세팅 등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정말 검색 한 번만 하시면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찾으시면서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무자본으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진짜 가능한가요? 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보면은 돈이 든다든지 나중에, 근데 그 나중에도 곧 비용을 들여야 한다든지 올바르지 않은 약간 단순 후킹성 이야기에 빠지셔서 데이신 분들도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이 무자본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맞냐라고 많이들 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 대답은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여태까지 진행을 하면서 저는 저의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들지 않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다른 이제 도매몰 같은 곳에서 저희가 물건을 구매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조건이 아니라 브랜드와 직접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동구매 특성상 또 3일에서 5일 정도 단기로 진행이 되는 건들도 많아서 이 공동구매 하나가 종료된 이후에 CS 기간 7일 정도를 두고 반품이라든지 환불권까지 마무리가 됐을 때, 그때 이후에 한 14일 정도 뒤에 저희가 정산을 진행을 합니다. 후정산으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보통 사입이라든지 선정산 조건으로는 진행을 보통 안 하세요. 이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구매를 해서 넘겨야 된다든지 하는 케이스는 저는 많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전 당시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상품이고 진행을 하고 싶은 케이스라고 해도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면서 제 지금 컨디션, 무자본인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업체하고만 협업을 했고, 지금은 그 신뢰관계가 구축이 이미 된 상태라서 14일 단위가 아니라 월정산 형태로 해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주시 정산으로 해서 선정산이 가능한 브랜드와도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케이스의 경우에도 제 자본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들어온 주문건에 대해서 소비자분들께 발송을 하기 전에 무조건 발주 입금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행을 하시는 셀러분과 협의가 잘 되어서 제가 먼저 입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셀러분이 저에게 입금을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또 브랜드 측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셀러분에게 발주시 입금을 받아서 또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협의를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 공동구매 중개라는 것 자체가 정말 브랜드, 벤더, 셀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세 파트에 있는 모두가 다 사람이거든요. 브랜드 측도 사람과 소통을 하고 셀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셀러분들도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여기서는 무조건, 절대, 반드시 라는 기준이 거의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맞는 거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두리 있게 그렇게 잘 협의를 해나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컨디션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게 이 공동구매 중개의 장점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정말 큰 시간 투자 없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의 대답은요, 일단 네, 가능합니다. 하루 1시간이라든지 2시간 이렇게 짧게 시간을 투자를 해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초기에는 공동구매 중개를 진행하시면서 하루 몇 시간, 단순히 한두 시간 수익화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유튜브에서 좀 보다 보면은 뭐 하루 1시간만 투자를 하면 이 정도 벌 수 있다. 주말만 몇 시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식의 키워드가 보통의 강의를 후킹하는 데 많이 쓰이는 문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에만 혹해서 이제 강의를 결제를 하고 수강을 했던 경험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시간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나지 않고 그 이유는요, 이 공동구매 중개 프로세스는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브랜드에서 물건을 소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또는 이 물건에 대한 타겟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제안을 한 다음에 물건을 팔면 된다.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다리를 건너가는 순간순간에 허들들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에다가 연락을 한다고 전부 소싱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희가 제안 연락을 드린다고 하루 만에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연락을 드린 이후에도 조율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급가를 맞춰보셔야 되고요. 배송 방식, 뭐 결제 링크 같은 걸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정산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거를 또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 제품을 가지고 결국에는 판매를 해줄 커뮤니티라든지 셀러분들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힘들게 찾아서 리스트업을 해놨다고 해도 실제로 답변이 오지 않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10명, 20명한테 제안을 하고 브랜드 한 곳에서 소싱을 받아가지고 한 곳에 넘겨서 판매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려고 한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본업이 있으시다면 사무직이신지 뭐 현장직이신지 출퇴근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면 저는 듣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에 참석하시고 스터디에 참석하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스스로 움직여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대신 소싱을 해준다는 대신 뭐 셀러를 연결시켜서 돈을 벌게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시간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두 시간 투자로 이 공동구매 중개를 통해서 수익화를 시키려는 생각이신 거면 저는 그건 아니니까 다른 부업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공동구매 중개에서 가장 큰 메리트인 그 무자본이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이 안 되심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커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 한 명도 저한테 시간에 대해 물어보셨을 때 제가 듣고 너무 힘드실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투잡하고 계신데 거기에 이것까지 하면은 쓰리잡인 거예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시간 좀 여유 있으실 때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오히려 제 말 듣고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지금 같이 하고 계신데요. 실제 진짜 있는 시간, 없는 시간을 쪼개셔서 24시간을 거의 48시간처럼 지내시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또 소싱도 어떻게 잘 되시고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계세요. 제가 아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이 1차적인 장벽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장벽이 뭐냐면 셀러와의 컨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싱은 어느 순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데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 제품이 엄청 많다 보니까 제품을 소싱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 이제 셀러를 컨택을 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연락이 안 되고 DM 막 엄청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하다가 계정이 정지를 먹는다든지 그러면 소득도 없는데 기분은 뭔가 우울하고 이런 딜레마에 많이들 빠지시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를 조금 지나서 경험이 조금 생기시다 보면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는 게 좀 더 나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셀러분들에게 좋은지 이런 눈이 생기세요. 이제 셀러분들과의 그런 공동구매 사이클이 한두 번씩 돈다든지 이런 거래가 계속 진행이 되고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제품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제품을 누구에게 주면 좋겠다. 데이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제품을 셀러분께 이 제품은 막 이래서 좋고요, 저래서 좋고요, 막 전처럼 DM 막 이렇게 길게 보내지 않으셔도 땡땡님께 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품 소개드린다. 혹시 원하신다고 하면 샘플 지금 보내드리겠다. 라는 식으로 좀 가볍게 약간 스몰 토킹 하듯이 제안을 하시고 제안을 받으시고 샘플 테스트도 빠르게 진행을 마치셔서 공동구매 진행을 하시게 될 때까지 시간이 되게
단축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아니 도대체 오프리님은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카페도 키우시고 거기 공동구매 중개도 하시고 거기 강의까지 하시는데 도대체 그걸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공동구매 중개 이 업이 병행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현재 주변에 이제 신뢰를 어느 정도 쌓으신 셀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품이 이제 들어왔을 때 제품을 보는 눈도 어느 정도 생겨서 이 제품을 보면 아 되겠다 안 되겠다의 기준이 조금 생겼고 실제로 이 제품을 그 셀러분에게 가볍게 질문을 드리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요즘에는 셀러분들이 먼저 저한테 혹시 이런 제품 있으시냐 혹시 구해주실 수 있냐 라는 식으로 실질적인 협업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구매 중개를 메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른 일들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두 시간을 가지고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꼭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소싱과 셀러 컨택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나요? 또는 소싱과 셀러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딱 중간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 두 쪽에만 막 모든 에너지를 쏟기가 어렵잖아요. 제 대답은 소싱과 셀러 둘 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세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다면 저는 초기에는 셀러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A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같은 A를 제품을 갖고 와도 같은 팔로워 그리고 뭔가 비슷한 피드인데도요. 이 A 제품을 세모님에게 판매를 하면은 평균 10건 정도가 나오는데 동그라미님에게 제품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100건 이상이 나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셀러가 판매량이 적게 나온 것은 상품이 좋지 않아서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 브랜드가 전혀 없는 신생 브랜드 중에서도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 뷰티 쪽에서 오픈된 지 얼마 안 된 상품들을 셀러분들께 전달해 드려요. 저를 믿고 상품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보통 브랜드 인지도가 아예 없는 케이스에서는 제품도 잘 모르다 보니까 아예 도전 자체를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컨텐츠도 잘 만드시고 판매량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셀러분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화장품을 가져다 드리면 되게 흔쾌히 진행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판매량이 잘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타트를 끊어주심으로써 또 다른 분들께 이제 제안을 드리면 호의적으로 받아주세요. 저는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제품력이라고 하죠. 제품력이 워낙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요즘 웬만한 제품들은 다 좋거든요. 셀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셀러 분들과 함께 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면 브랜드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을 때 더 좋게 봐주십니다.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신뢰가 조금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메가셀러 분들과의 협업이 가능하신 상태라고 하면 유명한 제품의 소싱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메가셀러를 만나기 전까지의 과정이 1차적인 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벽이 깨지고 한 분 한 분과의 인연이 쌓이시다 보면 제품 보는 눈도 좋아지실 거고요. 판매량도 어느새 많이 늘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공동구매 중개의 현실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기반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팩트 위주로 말씀드렸다 보니까 다음에는 저희 공동구매 중개에 대한 장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구매 중개 같은 경우는 사실 변수가 너무 많고 챙겨내실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혼자서 막 개척하면서 하시기에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공구 중개가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간중간 어떤 식으로 일을 해결하는지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론만 알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찾으실 때는 강사가 얼마나 피드백을 잘해주고 옆에서 진짜 멘토처럼 상황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스터디나 챌린지 방식으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공동구매 중개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렸는데요.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